키네라 셀레스트 CD20은 저 같은 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DAC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시절은 하수상하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왔죠. 간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저한테 아주 커다란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드디어 구독자가 5,000명을 돌파를 했네요. 와, 이게 얼마만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꾸준하게 저 관자전자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축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키네라 셀레스트 CD20이라는 DAC의 언박싱과 외관 그리고 사양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죠. 오늘은 CD20의 성능과 장단점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D20은 버튼이 3개가 있어서 리모컨 대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과 연결을 하고 음악을 재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볼륨을 한번 올려볼게요. 스마트폰에도 볼륨이 있고 또 이 CD20에도 볼륨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의 볼륨을 올리면 이렇게 볼륨이 올라가는 표시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음악 모듈에서의 볼륨이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CD20에 있는 볼륨을 아래 위로 눌러봐도 화면에는 아무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조정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조정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귀로 볼륨이 커지네 작아지네를 이 볼륨 버튼을 누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메인 볼륨은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CD20에서는 스마트폰에서 나온 출력 신호를 독자적으로 증폭을 하거나 감쇄를 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CD20은 단순히 DAC만의 역할이 아니라 독자적인 헤드폰 또는 이어폰 앰프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볼륨 조절의 단계가 60단계로 아주 세밀해서 취향에 딱 맞는 음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로우 게인, 하이 게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게인 조절과 볼륨 조절을 통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수준의 음질을 감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럼 직접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평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평가는 저의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평가이지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인 기준에 근거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냥 제 귀에 들리는 걸 그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도 실제로 나오는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같이 평가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저 제가 제 귀로 듣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럼 저는 어떤 기기로 평가를 했느냐? 최근에 제가 리뷰를 했었던 키네라 셀레스트 이그나이트 X 비스트의 IEM을 가지고 평가를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던 케이블은 USB-C 타입 케이블이기 때문에 CD20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키네라 셀레스트 와이번 블랙에서 쓰였던 케이블을 따로 떼어내서 여기 이그나이트 X 비스트에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EM은 이게 참 좋죠. 이렇게 IEM의 이어버드와 케이블이 따로따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IEM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그나이트 X 비스트의 이어버드와 와이번 블랙의 케이블을 가지고 무엇을 들어볼 거냐? 무손실 음원인 플렉 음원을 들어볼 건데요. 하이레즈 오디오 포맷으로 인코딩이 된 음원을 한번 들어볼 겁니다. 어떤 음원이냐? 제가 먼저 들어봤던 것은 케니지의 21년 앨범 뉴 스탠다드라고 하는 앨범 중에서 6번 트랙에 있는 앤썸이라고 하는 곡을 들어보았습니다.
케니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색소폰 연주자인데요. 이 앤썸이라고 하는 곡은 꽤 재밌어요. 소프라노 색소폰과 첼로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피아노가 딱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악기 뒤에 있는 듯 없는 듯 무심하게 브러쉬 드럼이 있고요. 또 일렉 기타가 있고요. 또 더블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악기의 음역대도 서로 다르고 또 해상도에 따라서 밑에 깔려있는 소리가 잘 들리기도 하고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청음 테스트를 하는 데는 꽤 괜찮은 음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한 곡을 들어봤는데요. 역시 21년에 발매가 된 산타나의 Blessings and Miracles 앨범 가운데서 7번째 트랙인 Break라고 하는 곡을 들어봤습니다. 이 곡의 특징은 뭐냐? 여기 피처링으로 엘리 브룩이라고 하는 여가수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아주 찐득찐득하고 섹시합니다. 이 가수의 목소리와 함께 또 이 산타나 형님의 찐득한 기타가 또 딱 합을 맞추는데 야 진짜 곡이 되게 섹시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성 보컬의 목소리와 또 일렉 기타의 특성이 잘 구현이 되는 곡이어서 역시 들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두 곡을 들으면서 제가 느껴본 바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역시 늘 그렇듯이 6면 평가를 해볼 겁니다. 고음, 중음, 저음, 그리고 전체적인 출력과 분리도, 공간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인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먼저 이그나이트 엑스 비스트와 와이번 블랙의 케이블에 S4의 EEUC10이라고 하는 젠더, 단순한 젠더입니다. 사실 뭐 엄격하게 말하자면 단순한 젠더라고 할 수는 없지요. 스마트폰에서 나온 디지털 신호를 어쨌든 이어폰을 꽂아서 들을 수 있게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니까 이 젠더 또한 DAC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여기에서 뭐 음질을 향상을 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의 기능이 거의 배제가 된 그냥 순수하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기능만 하는 DAC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냥 단순한 젠더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연결을 하고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서 들어봤거든요. 그때의 저의 느낌은 어땠느냐? 딱 요 정도였어요. 고음은 되게 잘 들리는데 중음이나 저음이 조금 빈약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출력은 더욱 빈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도나 공간감도 조금 밋밋한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요 정도의 평가를 내려봅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고 나서 똑같은 두 곡을 이제는 키네라 셀레스트 CD1을 가지고 들어봤습니다. 그때의 저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오잉? 확실히 영역이 넓어졌죠. 아까 전에 단순 젠더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렇습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출력이 확 늘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고음은 그렇게 크게 바뀐 걸 모르겠는데 중음이나 저음 쪽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력도 좋아졌는데 중음과 저음이 보강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모든 소리들이 골고루 들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공간감이 좀 많이 확장이 된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좌우 분리도도 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CD1도 꽤 괜찮은 DAC인데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CD1 대신에 CD20을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 이렇습니다. 방금 전에 결과값과 같이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이래요. CD1도 괜찮았었는데 거기에서 더 조금씩 확장이 됩니다.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건 고음 쪽이 확 더 열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라노 색소폰의 그 칼 같은 어떤 선예도 이런 것들이 싹 들렸고요. 또 이 여성 보컬의 목소리도 그냥 귀에 빡빡 박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들어봤던 것이 하이게인으로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더 확장된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것을 로우 게인 쪽으로 한번 맞춰놓고 들으니까 이번에는 또 전반적으로 되게 부드럽고 안정적인, 그래서 듣기 편한 그런 소리로 바뀌더라. 그래서 하이게인과 로우 게인 간의 느낌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꽤 달랐습니다.
버라이어티하고 좀 자극적인 음색을 원하신다면 하이게인을 선택을 하고 스마트폰의 메인 볼륨을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좀 재미있는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나는 좀 귀가 편하고 좀 안정된 음악을 좋아해 라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볼륨을 조금 올리고 CD20을 로우 게인 쪽으로 선택을 해서 놓으면 그럼 훨씬 더 또 정돈된 그런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의 볼륨과 CD20의 볼륨 그리고 CD20의 하이 게인, 로우 게인의 조합을 통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음질을 찾아가는 재미도 꽤 쏠쏠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야, 이거 CD20 이거 물건이네 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우와, 귀가 뻥 뚫리는 느낌이야, 음악이 바로 이런 거지, 뭐 한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원인은 제가 막귀라서 그렇습니다. 즉 귀가 그만큼 미세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못한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런 하이파이 영역의 청음 리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직 잘 구분을 못하는 것이고, 아마 이런 음향기기들을 리뷰를 많이 하다 보면 또 그 미세한 차이도 나중에는 좀 알아챌 만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성능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단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키네라 셀레스트 CD20의 아쉬운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볼륨이 독자적으로 있는 건 좋거든요. 그리고 60단계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CD20에서의 이 볼륨이 어디에 있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좀 답답했습니다. 스마트폰 볼륨은 볼륨의 크기 그래프가 표시가 되니까 내가 좀 중간쯤에 있구나, 아니면 좀 크게 듣고 있구나, 작게 듣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화면에서 알 수가 있는데, CD20에는 아무런 볼륨 표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내가 하이 게인에 있나 로우 게인에 있나, 내지는 지금 볼륨을 좀 높여놓은 상태인가 낮춰놓은 상태인가, 자기 위치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볼륨은 확실히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것은 맞는데, 하이 게인, 로우 게인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4.3mm 밸런스드 포트 안쪽에 아주 조그만 LED가 있어가지고 하이 게인일 때는 초록색, 로우 게인일 때는 빨간색의 빛이 나거든요. 근데 이 빛이 너무 미미해가지고 일반적인 조명에서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독자적인 볼륨 인디케이터든 아니면 하이 게인, 로우 게인 표시든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CD20은 단순한 DAC가 아니라 헤드폰이나 이어폰의 앰프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앰프 역할을 하려면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따로 무슨 전원을 연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그 전원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스마트폰에서 오는 거죠. 즉 CD20의 구동 시에는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빨리 닳습니다. 그것이 좀 아쉽죠. 뭐 그렇다고 막 광탈하는 수준까지는 아닌데,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15% 이하여서 얼마 안 남았을 때는 CD20이 배터리를 잡아먹는다 라는 것이 은근히 체감이 됩니다. 이건 좀 아쉬웠다. 전력 사용 회로를 효율화를 해서 최소의 전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조금 더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아쉬운 점으로는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제가 막귀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건 알겠어. 확실히 그냥 단순 젠더를 쓸 때보다, 또 CD1을 쓸 때보다 CD20을 쓸 때가 확실히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그 좋은 정도가 와 정말 너무 좋다, 정말 신세계구나 이 정도 아니거든요. 즉 들인 돈에 비해서 체감하게 되는 효과가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얘기죠. 제가 막귀가 아니라 좀 더 음질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확실히 다른데 야, 이 돈 내고 충분히 들을만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저는 막귀이기 때문에 그래 좋다는 거는 알겠는데 야, 이 돈 내고까지 살 정도였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용 대비 만족도, 우리가 흔히 가심비라고 하잖아요. 이 가심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막귀냐 오디오필이냐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좀 애매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키네라 셀레스트 CD20의 장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파워입니다. 힘, 출력. 이 볼륨을요 끝까지 올릴래야 올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평소에 좀 음악을 좀 크게 들으시는데 휴대폰 볼륨으로는 영 만족스럽지가 않다 라시는 분들은 이 CD20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귀청 떨어집니다. 아주 생동감 있어요. 좋아요. 알고 보니까 그냥 단순 DAC가 아니라 앰프였더라. 그래서 꽤 괜찮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모컨 대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60단계의 세부 볼륨 조정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성능 테스트에서 제가 들은 감상을 육면 평가로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이걸로 들으면요 귀 호강합니다. 괜찮습니다. 음질 좋아요. CD20으로 듣다가 다시 단순 젠더로 바꿔 끼워가지고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차이가 많이 나네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역체감이 확실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CD20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은 범용성입니다. 플랫폼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이니까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전혀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PC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제가 방송을 편집을 할 때 USB-C 타입 포트에다가 CD20을 꽂고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서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잘 돌아갑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iOS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물론 제가 iOS를 쓰는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쓰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맥OS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맥북이니 맥미니니 맥스튜디오니 이런 환경에서도 잘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잘 돌아간다는 것, 이건 대단한 장점이죠. 왜? 이런 포터블 덱, 꼬다리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가려가지고 특정 플랫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꽤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 디자인도 마음에 듭니다. 보통 이런 동글형의 DAC들은 길쭉한 직육면체 형태를 띠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타원형의 원통형으로 생겨가지고 그 크기도 엄지손가락보다 살짝 큰 크기로 아주 아담하거든요. 그래서 전 생긴 것도 꽤나 마음에 듭니다. 재질도 또 색깔도 전반적으로 전 디자인에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이자 가장 커다란 강점으로 가성비를 들고 싶습니다. 이 손가락만한 게 10만원대인데 이게 가성비라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글형 DAC 같은 경우에 그 가격대가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는 기기들은 20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에 비해서 최신형의 칩셋에 고사양의 스펙을 가진 DAC가 10만원대 초반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성비를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높은 가격인 건 인정을 해야겠죠. 그럴 때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할인 많이 하잖아요. 종종 이런 커다란 할인 기회 같은 것들을 노려보시면 의외로 싸게 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CD20에 관한 관자의 한 줄평, 키네라 셀레스트 CD20은 저 같은 막귀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DAC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다 다르다라는 거 다 리뷰 잘하고 나서 왜 마지막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제가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면서 이 기기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막귀여가지고 이걸 제대로 알아먹지를 못하는 게 참 답답하다 라는 좌절감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CD20 꽤 괜찮은 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에 또 음향 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주목해 보실 만한 기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